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중구는 올해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영종국제도시와 원도심의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재물부역에 영수케어라는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설은 2028년 4월 완공 예정입니다. 채간당국은 태국에서 밀수한 대마초 씨앗을 집에서 재배한 3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마초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시 중구가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항 재개발 등을 통한 영종국제도시와 원도심 간의 상생 발전 전략도 꾀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인천 중구형 산후조리비가 지원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50만 원이 이음 지역 화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급 후 1년 동안 산모는 산후조리원이나 병원, 약국,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월에 문을 여는 하늘누리센터는 영종 지역의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복합문화센터 등이 지어집니다. 지금까지 영종도에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시설들이 영종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고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또 일반 여성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그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올해는 영종국제도시와 원도심의 상생 발전을 본격화합니다. 원도심은 내항 재개발, 인천 지하철 3호선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갑니다. 영종국제도시는 도심 항공교통 등 신사업 중심으로 첨단도시로 가꾼다는 계획입니다. 중구에 있는 원도심과 영종을 잇는 가장 좋은 교통 기반시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2공항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함께 개발이 완료된 곳은 해제하는 경제자유구역 졸업제 도입과 공항 주변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 완화에 집중합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영종도 종합병원 유치 등 주민 편의 인프라 구축에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불법인 사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30대 남성이 대마 씨앗을 밀반입하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는데 더 수사를 해보니 집에서 대마초를 키워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범한 가정집 안방에 들어서자 알루미늄 텐트에 수상한 식물이 자랍니다. LED 조명과 환풍기 등 재배용 장비와 함께 발견된 건 대마초입니다. 인천공항세관은 대마초와 대마젤리, 대마씨앗 등을 밀반입하려 한 프리랜서 작가 34살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가 밀반입하려 한 대마의 양만 138g, 시가로 400만 원 상당입니다. 세관은 A씨가 대마 씨앗을 밀반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대마를 직접 재배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대마초 구매 비용의 부담을 느껴 태국을 방문해 씨앗을 밀수입한 뒤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유튜브를 통해 대마 재배를 배우고 재료도 직접 구입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A씨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방법을 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알리나 테무에서 구매한 이후에 그거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방 안에서 키우는 형국이었고 거기 안에서 자란 것을 섭취까지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A씨는 우범성 분석을 바탕으로 적발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마 합법 국가는 미국과 인도 일부, 캐나다, 멕시코, A씨가 씨앗을 밀수입한 태국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범성 분석은 이런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색을 실시하는 건데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시는 여행객들 중에서 자주 방문하신다든지 아니시면은 단기간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을 랜덤으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 세관 검사 과정에서 나온 것들 검사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적발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세청은 태국 등 일부 대마 합법화 국가를 다녀온 여행객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국내 반입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올해 인천에선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31년 만에 행정체제가 바뀌면서 재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가 생기고 방위식 명칭은 사라지는데요. 제3연륙교 개통에 이어 하반기에는 인천발 KTX가 달릴 예정이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KTX를 타려면 서울역이나 광명역으로 가야 하는 인천 시민들.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불편이 사라집니다. 송도역을 출발해 초지역과 어천역을 거쳐 경부고속선과 직결하는 인천발 KTX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늦어져 내년 말 개통이 목표입니다. 인천시는 인천발 KTX를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백길, 하늘길이 다 있는데 육지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마치 서울을 거쳐서 가는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게 아니다. 인천이 중심이다. 그래서 인천에서 전국의 주요 도시를 가는 인천발 KTX를 제가 1호 공약으로 한 겁니다. 내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새로 선보이는 일명 아이실버 패스.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를 제작해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시행력으로 보여주고 있고 예산은 지금 75세 이상이 월 우리가 하루에 9회 이렇게 이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90억 정도 지금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통 예정인 1월부터 영종과 청라, 북도면 주민들이 4월부터는 인천 시민 모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아이바다 패스도 계속 시행됩니다. 내년에도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편도 1,500원만 내고 섬을 오갈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재물포역 일대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도시재생 복합문화시설인 영스퀘어에 첫 삽을 떴습니다. 영스퀘어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창업보육센터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복합공간, 스마트팜, 플래그십 레스토랑 등이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는 449억 원으로 오는 2028년 4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복합문화시설과 함께 3,400여 세대의 주택사업이 추진돼 침체됐던 재물포역 일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가 검단구 출범준비단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서구는 지난 7일 옛 마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검단기획행정국, 검단안전환경도시국은 마전동 청사에서, 검단경제보건국은 검단행정과 건물에서 검단구 청사가 마련되기 전까지 행정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검단구 출범준비단은 지난 2일 조직 개편을 통해 3국 10과로 확대 개편된 바 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올해 교육청의 핵심 과제로 학교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늘 그렇듯이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올해 일성은 조니 구동.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되 공통점을 찾아 함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 현장뿐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인천교육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되 공통점을 찾아 함께 나아간다는 조니 구동의 마음이 인천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교육이 변하면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고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면
우리 모두의 내일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먼저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올해 특수교육을 비롯한 유초 중 고교의 교육 여건 개선 과제를 발굴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학교 현장 지원 100대 과제, 특수교육 여건 개선 33대 과제 등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교원, 한시 기간제 인력을 확충하고 학교 운영비와 유아 교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역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경로도 만듭니다.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확대하고 학교 밖 배움과 진로 연계를 강화합니다. 학교 교육은 더 이상 담장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지역의 문화, 산업, 대학, 기관들과 연결될 때 교육은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초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학생 스스로가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동적 배움을 위한 인천형 AI 교육의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인천 내륙을 잇는 세 번째 다리인데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 전망대와 엣지워크, 자전거 도로 등 체험형 관광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위에 건립된 왕복 6차선 도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웅장한 주탑 전망대가 눈길을 끕니다. 높이는 무려 184.2m.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 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건립 사업이 논의된 지 20년 만에 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입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인천 내륙을 잇는 세 번째 다리인데요. 이 영종대교, 인천대교와는 달리 이렇게 바다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고 또 자전거도 탈 수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교량 외부를 걷는 일명 엣지워크도 설치됩니다. 국내 최초의 체험 관광형 교량으로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3연휴교 개통으로 교통과 문화 그리고 관광 산업이 함께 발전할 인천의 새로운 발전에 혁신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리로 연결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기대도 큽니다. 영종에는 인천국제공항과 복합 리조트가 있고 청라에는 스타필드 등 대형 문화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와 서구의 청라가 동반 성장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반시설로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리는 사람과 물자와 자본과 기술이 오고 가면서 인천의 성장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정성과 보람이 뭉쳐서 만든 다리인 것입니다. 이 다리는 우리 시민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제3연륙교. 정식 개통을 하면서 영종과 청라를 넘어 수도권과 인천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가 생겼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4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을 시작합니다. 대한항공과의 통합항공사 출범 준비와 승객 편의 제고 차원에서 터미널 이전을 단행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예매 단계부터 공항 현장까지 전방위 안내를 강화하며 승객 혼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항공권 예매의 모든 단계에서 터미널 이전 사실을 안내하고 예매 이후에도 알림톡 추가 안내를 발송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티켓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우선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티켓 가격을 올리고 S석 좌석을 유형별로 다른 가격을 적용합니다. S석 일반석과 2석 2층은 성인 기준 16,000원, S석 스탠딩석과 2석 1층은 17,000원입니다. 현장에서 구매할 경우엔 3,000원이 추가됩니다. 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경로자들은 지난 시즌까지 현장 구매 시에만 할인이 적용됐지만 올 시즌부터는 온라인 예매를 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티켓 가격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전월세 불안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 정책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심의 가격 상승, 수도권 외곽의 정체와 양극화가 굳어진 2025년을 지나 2026년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전월세 리스크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20%대 감소, 서울은 40% 이상 감소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2026년은 17만 가구 정도로 입주 물량이 한 2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48%가 감소합니다. 당장 2028년까지의 입주 물량 부족, 이 보릿고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무엇보다 커지는 건 전월세 부담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가로막으면서 신축 입주단지 물량은 전세 수요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 12개 지역도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전세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전세시장 불안 때문에 2+2 계약갱신을 이어가며 집을 옮겨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감소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에는 2025년보다 입주 물량이 더 부족하게 되고 전세 대출은 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이라면 아마 전세 난, 그러니까 매물도 사라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전형적인 전세 난이 2026년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부는 이달 중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과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확대 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급의 경우 어떤 해법이 나오더라도 입주까지의 시차 때문에 향후 3, 4년간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전월세와 유동성, 규제 강도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 서구에는 김포까지 이어지는 계양천이 있습니다. 많은 서구 주민들이 산책로로 애용하는 공간인데요. 그런데 산책로가 끊겨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전망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서구 검단 지역에 흐르는 계양천입니다. 당하동에서 시작해 원당동까지 1.5km는 주민들이 산책로로 애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산책로 종점이라는 표지판이 눈에 띕니다. 계양천을 따라 조성돼 있는 산책로를 걸어보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서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산책로가 끊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흐르는 계양천은 곧장 김포의 계양천으로 합류해 흐르는데 원당교 교각으로 인해 산책로 중간이 끊긴 겁니다.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길이 끊긴 지점부터는 도로로 올라가거나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기도 지금 끊겨서 지금 못 나가고 이게 우리가 지금 안 돼서 저 우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올라갔고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돌는 길이 또 끊기고 이런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의 공사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은 인천 서구 지역의 약 70m. 인천시가 2억 원을 투입하고 김포시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두 경계 구간을 잇게 됩니다. 산책로 공사가 완공되면 주민들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에서 예산이 세우기 어려웠는데 시 예산을 좀 받아와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이제 김포와 단절된 구간이 연결이 되게 되면은 주민분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하천을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구는 오는 3월 착공에 들어가면 11월에는 완공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강화 자연사박물관 수장고가 10년 만에 공개됩니다. 강화구는 강화 자연사박물관에서 10년 동안 수집한 9,700여 점의 박물관 표본을 수장고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강화 자연사박물관 수장고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건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처음입니다. 수장고 관람은 숨겨진 자연사박물관 공간을 찾아라라는 탐방 프로그램으로 함께 운영되며 오는 24일과 다음 달 7일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인천시가 민간이나 공공의 유휴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공모를 통해 30여 곳의 문화공간을 선정해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모 신청 기간은 이달 23일까지며 해당 군청과 구청의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인천시는 서류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진행한 뒤 3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중구가 올해도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구민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오후 영종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땡겨요 가맹점에는 대형 배달앱보다 낮은 중개 수수료를, 땡겨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는 할인 쿠폰 등의 혜택이 돌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내 가맹점 수는 시범 운영 전인 2024년 대비 약 190% 증가한 1,367개소에 달하며 구민들에게 약 7천만 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령자의 건강을 위해선 실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자 맞춤형 실내 환경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80대 이상은 하루 평균 16.8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은 실내 미세먼지를 가장 우려했고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냉난방기 지원과 주택 단열 개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인천연구원 최여울 연구위원은 선제적으로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